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또 9월달 시작이 밝았습니다. 이번 한 달 또 우리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9월달에는 또 좋은 소식들, 좋은 호재들 많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조금 빨간색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전달 드리면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를 진행하고 있죠. 역시나 비트코인 8월 31일 목요일 기준으로 3,700만원 초반대로 10만원 주어 담았고요. 여러분들도 꾸준한 본인의 주기에 맞게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플 가격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형태 보여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좋은 상승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또한 매주 수요일에 MEXC 거래소, 이 맥시 거래소에서 제가 유일하게 투자하고 있는 유망코인, 베이비도지도 스테이킹을 받고 있죠. 수량을 계속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어서 스테이킹이라든지 DCA, 적립식 매수라든지 이렇게 에어드랍 받는 부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조금 적게 500만 개 정도 들어왔지만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모아간다라는 부분에 포커스 맞추면서 9월의 시작 힘차게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법원에서 SEC에게 GBTC,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ETF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이야기하네요. 블랙록의 스팟 ETF도 이르면 다음 달에 출시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 뭐야, 그럼 9월 달에 이제 진짜 오르는 거야?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 9월 중순에 오르려나? 말에 오르려나? 이게 아니라 가능성 항상 열어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투펀치 맞은 SEC, 비장의 카드 있다라고 하면서 감시 공유 계약 뿐만 아니라 이번엔 또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트집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는 기사거든요. 우리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9월달, 더 나아가서 10월달, 연말까지는 천천히 한 발짝 뒤에서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자 이 기사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9월달에 바로 GBTC부터 ETF 승인되면서 블랙록이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발키리, 위즈덤트리 등등 기관급들의 ETF 지수가 승인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길게 가정하는 타임 레버리지 하는 입장에서 9월 안 되면 10월,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도 너희들이 어떻게 흔드나 보자.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기반 거래 프로토콜을 선도하는 XRP가 계속적으로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SEC한테 약식 판결만 받은 것 뿐인데 어느 정도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 그런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들에서 계속적으로 XRP와 XRP 레저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 홍콩 기반의 리니어 익스체인지에서 XRP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죠. 역시나 홍콩 기반의 거래소다 보니까 트론이라든지 지금 현재 증권성 심의에 휘말리고 있는 에이다라든지 폴카다, 체인링크, 솔라나 등등이 모두 상장이 되면서 역시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SEC만 계속적으로 못 잡아서 안달이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XRP가 모두 다 지원되는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염두하면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문 트레이더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 프로에서도 XRP 쌍이 지원이 되면서 전문가들이 또 XRP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매개체가 형성이 됐죠.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스탠스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9월 29일 날에 리플, SEC의 항소에 대한 과감한 대응으로 축하 행사를 개최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SEC에 대한 항소가 확실하게 지금 마무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리플의 공식 트위터를 보더라도 날짜를 기억하세요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9월 29일에 뉴욕에서 커뮤니티 축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저는 사실 이거 아직까지 조금 리플이 축하 행사를 공식적으로 하기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아직 가격적인 부분도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지쳐 있을 것이고 아직 소송에 대한 확실한 끝맺음이 짓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9월 29일 날에 이렇게 행사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플의 가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월 말에 이런 좋은 행사를 연다라는 것에 있어서 리플사, 브래드 갈링 하우스를 비롯한 그 임원급들은 9월에 어느 정도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을 알고서 또 9월 29일이라는 시간의 지표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살짝 기대감도 해봅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죠. 그냥 또 이런 하나의 행사를 여는구나 라는 식의 스탠스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플의 부사장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2년은 더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또 2025년 11월에 모두 깔리게 되죠. 블록체인 기술이 스위프트 2.0에 깔리는 그 시대가 리플과 굉장히 연관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플의 부사장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게 되면 XRP가 대량 채택을 달성하고 수십여 명의 사람과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키포인트 2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의 기업 전략 담당 부사장인 이 요시카와는 향후 2년이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주류 채택을 위한 중요한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역시 2025년까지 우리가 타임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이유와도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속결제위원회죠. Faster Payment Council과 공동으로 진행한 리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5개국에서 조사에 참여한 결제 전문가, 금융의 전문가 중 97%가 블록체인 그리고 암호화폐가 향후 결제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비용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금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신속결제위원회 역시 리플을 굉장히 옹호하고 그 임원진에는 리플 출신의 고문이 2명이나 있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리플 국경 간 결제 혁신을 위해서 미국의 FPC 신속결제위원회 Faster Payment Council 그리고 청산소 클리어링 하우스의 지원을 획득한 이력이 있죠. 미국의 FPC는 국경 간 지불 효율성을 개선한 리플 그리고 XRP를 인정했습니다. 리플 XRP는 국내 화폐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ODL 서비스가 떠올라야겠죠. 거래 속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수료 절감 부분 그리고 예치금 계좌가 필요 없는 그런 유동성 해치는 부분까지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이 미국의 공식 결제기구인 미국 신속결제위원회와 청산소,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죠. 지원을 획득한 부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US 클리어링 하우스, 여기가 바로 청산소고요. 청산소 프레젠테이션에서 리플을 국경 간 지불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인용했다라는 부분, 이제는 정말 놀랍지도 않게 굉장히 많은 중앙은행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뿐만 아니라 돈을 다루는 회계 법인 딜로이트에서까지도 논문을 통해서 리플을 인정하고 국경 간 결제 혁신으로 기술력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청산소를 잠깐 짚고 넘어가게 돼도 굉장히 역사가 깊죠. 청산소 같은 경우 지불 그리고 증권,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형성된 금융기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 기득권 세력들을 가지고 있다. 클리어링하우스, 오너뱅크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은행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기득권 최종과의 연관성도 알아봤었죠. 미국의 금권 세력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제일 오래된 은행이죠. BNI 멜론 은행, 그리고 시티은행이라든지 잘 알고 계시는 JP 모건 체이스, 투르이스트, 웰스파고, PNC뱅크 등등 미국의 금권 세력은 모두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기득권 은행이죠.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영국의 최대 은행 HSBC와 메가은행이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굉장히 세력과 연관되어 있는 바클레이스도 가지고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치뱅크도 가지고 있고, 스페인의 최대 은행 산탄데르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청산소는 굉장히 역사가 깊고 모든 기득권 세력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기관이었죠. 그런 기관에서 이미 리플을 인정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국경 간 지불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인용했다라는 부분, 우리가 흔들릴 필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국의 FPC 신속결제위원회 잠깐 보고 가게 돼도 공식 홈페이지고, 역시나 이 사회 명단에 리플 출신의 고문이 2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부분, 역시 미국의 금권 세력, 기득권 끝판왕, 금융의 엘리트들과 리플사는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달러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리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액센추어와 함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리플도 같이 가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뱅가드 포럼에서도 역시나 액센추어 전략적 컨설팅 회사죠. 리플에 굉장히 크게 투자하는 회사로서 리플과 연관성이 농후하다라는 부분. 그뿐만 아니라 페드나우 서비스를 출시하는 부분에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함께 가는 부분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드만삭스와 웰스파고 그뿐만 아니라 시티은행까지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과 미국의 금권 세력은 함께 진화하고 이동하고 미래의 판을 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 하원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이제 해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하원은 워렌 데이비스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X, 트위터에도 본인이 게리 겐슬러를 해임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게리 겐슬러는 떠나가야 된다, 떠나갈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9월에는 인도가 의장국으로 있는 G20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프레임워크가 깔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9월엔 또 어떤 게 있죠? 5대 기축통화의 비율을 조절하는 IMF와 금융안정위원회 FSB가 바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보고서를 낸다는 그 기사까지 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게리 겐슬러 SEC의 압박은 점점점 사그라들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을 실질적으로 기소했던 제이 클레이튼 기억하시죠? 2020년도 말에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리플을 기소하고 SEC를 떠났죠. 3년 반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났거든요. 2020년 말부터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을 했으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이제 거의 3년 정도 했고 내년 대선 시그널에 맞춰서 게리 겐슬러가 해임하면서 어느 정도 또 바이든 정부가 SEC의 위원장을 새로 앉히면서 표권을 얻으려고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시키지 않을까 개인적인 어떤 그런 추측도 전달해 드리면서 우리는 그들의 시기에 저울질 참고만 할 뿐이고 계속적으로 2025년까지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져간다라는 스탠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파트너 리스트를 보게 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들도 많고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금권 세력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 SBI 홀딩스, BBVA, 우리나라의 우리은행도 역시나 엑스커런트를 사용한 이력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웨스턴 유니온, 전세계 자금 결제 기업의 1위이죠. UAE 익스체인지 역시나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나오면서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태국의 중앙은행 등등 정말 셀 수 없는 은행들, 금권 세력들이 모두 리플사와 함께 가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XRP는 유럽을 포함하여 선택된 것이라고 하면서 독일 중앙은행은 국경 간 결제 유용성을 추가하면서 리플을 또 한 번 인용하고 있다. 미국의 청산소 그리고 FPC 클리어링 하우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 세계 1위 회계법인 딜로이트뿐만 아니라 독일의 중앙은행에서도 국경 간 결제 스위프트 2.0을 깔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사를 언급하고 있더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ISO 2002에 블록체인이 결합되는 부분 R3와 코다 플랫폼은 같이 가면서 그 중심에는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 리플사가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금권 세력이 지금 국경 간 결제 혁신 기술로 인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리플은 각국의 중앙은행 그 위에 있는 국제결제은행 BIS와 국경 간 결제 테스트포크와 참여하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중심 세력 마스터카드와 CBDC의 활용 촉진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으며 독일의 최대 은행 도이치아방크와도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의 중앙은행이 리플을 인용한 부분은 놀랍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XRP가 암호화폐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국경 간 결제, 금융의 판도를 바꾼다라는 부분에 XRP 끝까지 가져가 봅시다. 매우 낮은 수수료, 엄청나게 빠른 전송 속도며 글로벌 사용 CBDC, 국경 간 결제 CBDC의 이동은 리플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ODR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일개 투자자인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부족하고 미흡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월도 우리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